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종잣돈 메이트 아바라TV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제가 읽은 책들 또 재미있는 부분들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새 돈 때문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잠 못 드는 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을 어떻게 알고 책 제목이 알라딘 서점에 갔더니 99%는 왜 돈 걱정에 잠 못 드는가, 마치 하늘에서 절 보고 있듯이, 마치 트루먼쇼의 짐 캐리처럼 어떻게 이렇게 나를 위한 책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사실 유튜브에서 돈이 많아요, 돈 많이 벌었어요, 투자 잘했어요, 이런 얘기는 너무 넘치죠. 우리가 돈 걱정을 많이 듣지는 못해요. 나는 이래서 지금 돈 걱정을 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힘들어요,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죠? 내 약점이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다 각자 사정을 들여다보면은 다들 돈 때문에 힘든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저자가 이제 돈 때문에 걱정하는 그 부부들의 사연을 듣고 해결해주는 얘기가 나와서, 아, 우리네 얘기와 너무 비슷하다 싶어서 제가 그 사연을 좀 라디오처럼 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 제가 읽어드리면서 했더니 오디오북 같다고 너무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제 생각도 곁들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젊은 부부의 사연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인생은 즐기는 거야. 일단 써! 일단 쓰고 보는 젊은 부부. 성남에 사는 29세, 31세 부부의 경우 소비가 발목을 잡은 케이스다. 이 부부는 남편보다 아내의 월급이 더 많다. 남편은 월 200, 아내는 월 3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매달 월 50만 원가량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아니, 월 수입이 500만 원이나 되는데 50만 원씩 적자가 난다고? 이유가 대체 뭔가 살펴봤더니 남편과 아내가 쿵짝이 너무 잘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남편의 인생이 너무 즐거워요. 아내는 활력치가 최고입니다. 왜냐? 둘이서 가정의 꿈과 목표가 없고 둘 다 친밀성이 떨어졌다. 밑줄 짝, 돼지꼬리 땡땡 해줘야 되는 거죠. 친밀성이 둘 다 떨어지고 둘 다, 야, 그래,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살자, 취미 활동도 많고, 이렇게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안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둘 다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모험가형, 아내는 배짱이형. 재밌죠? 모험가니까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봐야 돼. 아내는 인생 편하게 살아야지. 배짱이형. 그러니까 둘이서는 그래, 너도 써, 나도 써, 이러면서 싸울 일이 없고 쿨한 부부, 우리 부부 행복한 부부라고 살고 있지만 사실 안을 잘 들여다보면은 모은 돈이 없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남편은 신용카드가 4장, 아내는 신용카드가 5장.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주변에서는요, 천생배필 만나서 서로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해요. 자, 이게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부부 중에 한 명이 그나마 조금 걱정하고 미래를 조금 염두에 두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어떻죠? 한 명이 좀 잔소리를 해요. 이렇게 살면 어떡해? 그럼 한 명이 미안해 하면서도 몰래 사요. 둘이서 찌그작 빠그작 찌그작 빠그작 하면서도 서로 조금씩 주의를 주면서 돈을 어느 정도 쓰고 어느 정도 모으게끔 그 유지가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뭔가를 사려고 하면은 옆에서 그거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러네. 그리고 또 남편이 이거 사려고 하면 그것보다는 이거 정도가 낫지 않을까? 그럼 그러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뭐를 사려고 할 때 이렇게 주춤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서로 이러면서 서로 멈추게 되고, 이렇게 자꾸 브레이크를 한 명씩 걸어주기 때문에 소비가 자꾸 멈춰요. 사실 이게 사람이 딱 고삐가 풀리는 순간에는 그냥 사야 돼! 이렇게 정신이 나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분 나쁘지 않게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주면은 아 맞다 다시 원상복귀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그 이제 소를 사려고 했더니 남편이 나 이거 살래 이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거 잘 안 닦일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샀어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자, 이처럼 부부가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소비의 브레이크를 걸어주거나 아니면은 부부 중에 한 명이 더 치밀해서 조금 잔소리를 해도 조금씩 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 두 부부는 너무 그게 없었고 치밀하지 않았다. 그게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솔루션을 준 것은 이 부부가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게 되었는데 이제 결혼 당시 부모의 도움으로 얻은 2억짜리 전세에 1억 7천만 원인 전세로 옮기고 여기서 확보한 3천만 원으로 이자 8%인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 빚을 갚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재무계획을 세우자 월 2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겼다. 새로 얻은 여유 자금은 종합재무 설계를 실행토록 했다. 이후 마트에서 4천 원밖에 쓰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문자가 왔다. 라고 하는데 아이고 제가 봤을 때는 부모 도움으로 얻은 2억짜리 집부터가 돈 걱정 없이 살아보아서 아직 재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나라는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사연의 결론을 보니까 나쁜 대출을 후다닥 빨리 갚고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게 재무 설계를 해드린 것이었는데요. 너무 부러운 내용이네요. 그쵸?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부럽네 싶은데 여기서 저는 포인트로 말하고 싶은 게 치밀성입니다. 치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돈 모을 때 사실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T예요. T, F가 아니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자기를 한계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계획을 못 세워요.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다른 거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재무에 있어서는 엑셀 파일을 만들건 A4 용지에 적어보건 가계부를 쓰건 여러분들이 꼭 계획적으로 조금이라도 치밀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치밀하게 미래를 어떻게 재물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적어보고 이런 시간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져주셔야 합니다. 돈을 잘 모으는 집은 그렇게 다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게 더 좀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이 도래가 비슷할 거니까요. 내 아내의 과소비를 잡아주세요. 동갑내기 맞벌이 부부의 소비 전쟁. 백화점에서 각자 매장을 운영하는 40세 동갑의 맞벌이 부부. 아내의 과소비로 인해 부부싸움이 자주 발생하자 답답한 마음에 남편이 상담을 의뢰해왔다. 자, 그러니까 남편은 보니까 꿈과 목표가 뚜렷하고 치밀하고 그리고 남편은 일중독의 저소비증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죠, 남편은. 근데 아내는 삶의 활력과 치밀성이 다 떨어져. 그리고 과소비를 하면서도 하루하루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린고비형, 아내는 배짱이형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부 되게 골치 아프죠. 남편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좀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무기력한데 과소비를 계속해. 말도 안 통해. 이래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지금 이 부부는 재무상담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또 이래요. 사실 아내가 그 무기력해지고 돈을 그렇게 막 쓰게 된데 아내만의 책임이 있진 않아요. 이게 돈으로 그 문제가 드러났을 뿐이지 자세히 골마가는 과정을 보면은 그 아내가 마음에 어떤 병이 생겼거나 이런데 남편이 일조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서로의 대화가 부족했거나 이런 게 있어서 아내가 그게 더 중증으로 더 해서 더 이렇게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도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꼭 이게 그렇다고 뭐 남편이 잘못했다, 아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뭔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터져 나온 건데, 이 이제 재무 상담해 주시는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아내를 너무 이렇게 탓하고 막 이러면은 아내는 그게 끊기지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신용카드를 모두 폐기하고 체크카드로 변경을 해라.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사실 신용카드가 5개면은 돈 나갈 구멍이 5개가 생긴 거예요. 신용카드가 1개면은 돈 나갈 구멍이 1개고요. 그러니까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돈 구멍을 5개나 열어놓은 거예요. 신용카드가.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해도 뭔가 사고 싶으면 다른 달에 월급 나오니까 사지 뭐, 할부하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게 카드가 1개면은 물건 1개인데, 카드가 5개면은 물건도 하나 사고, 가전제품도 하나 사고, 여행도 한 번 더 가게 되고, 뭐 이제 쇼핑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레스토랑 외식도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 구멍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돈을 모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갈 가능성을 신용카드의 개수만큼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또 신용카드 하나도 없으면 좀 불안하고, 또 어떤 우리가 감당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급하게 나갈 때도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갖고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오케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늘어놓으면은 절대로 돈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네요. 남편은 아내를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아내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로 쇼핑을 해소하는지 진지하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2줄에 되게 많은 얘기가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소비가 진짜 감정 소비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기분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인생 무상이다, 외롭다, 막 이런 이상한 감정이 들 때 뭔가 사게 되더라고요. 그게 막 필요하지도 않은 거를 그냥 사고 싶어지고, 그걸 사야 해소가 될 것 같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거에 있어서 컨트롤을 잘하고 사는 게 쇼핑 중독으로 들어가지 않는 길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또 마음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그 마음은 가족, 친구, 뭐 주변 이웃 이런 것들이 또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마음적으로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는 거, 쇼핑으로 해결하는 거 이외에 내가 해소될 수 있는 거를 잘 찾아놓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도 없고, 가만히 있는데 욕바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내가 돈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아무튼 인생이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지, 나 스트레스 해소 매뉴얼을 한번 오늘 적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바라와 함께하는 책 읽는 시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그 한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